2012년 12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28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20명이 6, 7살의 어린이였습니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억울한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총기협회를 필두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총기 규제는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라스베가스 도심과 플로리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건의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은 사망자 78명, 부상자 500여 명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민간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장난감 총인 비비건은 철저히 규제하지만 정작 진짜 총은 규제하지 못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대다수의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은 수정헌법 2조를 이유를 들어 일반인 총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791년에 제정된 법이지만 실상 미국의 총기 규제는 이보다 더 뿌리 깊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사한타는 오늘 미국 내 총기 구매와 규제 현황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나아가 이토록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유가 총인지 아니면 사람인지까지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김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내 총기 구매 과정을 취재하려고 직접 총기 판매업소를 찾아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총기 구매 과정은 50개 주마다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여기가 어디에 있는 총기 판매업소죠? 네, 한인들도 많이 사는 세이토스 지역 아테시아의 한 총기 판매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총성이 계속 들리는데 사격장도 같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총기 판매업소는 사격장을 함께 갖추고 있는데 총을 구매하기 전에 총을 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저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총을 대여해서 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디만 가져가면은 총을 충분히 대여해서 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총기 구매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네, 이 진열되어 있는 대부분의 총들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제조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창에는 10발까지만 지금 탄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사, 그러니까 자동 소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나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단발로 그러니까 연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신원 조회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거주민이 아닌 사람이 총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도 봐야 합니다. 총의 발사라든지 어떻게 이 총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30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이 시험도 통과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신원 조회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역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열흘은 또 정확하게 24시간을 채워야만 또 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DOJ를 보내야 되나요? 그럼 DOJ에서 그 사람 신원을 확인하고 열흘이 넘어야 찾아갈 수 있어요. 열흘 전에는 못 찾아가요. 그럼 외국인이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로 사격해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또 사격을 해봤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이게 총 안에 장전이 돼 있다면 탄창에 총알이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총 안에는 실탄이 장전이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를 표시해주는 빨간색,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 총이 발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려서 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격을 해봤는데 장총의 경우는 30발도 있지만 일단은 30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든지 캘리포니아 주는 다 10발이니까요. 근데 그렇죠. 이 10발도 연사가 아닌 모두 다 단발로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흔히 총기 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연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또 엄청난 사건을 봤지만 그 범프 스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는 그 총기 개조 장치인데 반자동 소총을 자동 연사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추가 장치인데 이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캘리포니아주 외에 이제 여기 LA 로컬에서 카운티나 시정부 차원에서 총기 규제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기를 이제 구매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총기를 관리를 또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은 이 지금 총을 구입했다 그러면 이제 총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그 총에 그 방화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화쇠 부분을 아예 지금 안전 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방화쇠에다 손을 댈 수가 없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를 또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총에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자체에다가 쉽게 못 열도록 자물쇠를 채우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많이 또 활용하고 있는 금고에다 이렇게 놔가서 지금 뭐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총에 쉽게 그쵸.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안전 장치를 충분히 한 상태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관만 한다면 뭐 아이들이나 다른 미성년자들이 총기를 쉽게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차 안에 대시보드에 보관해도 괜찮습니까? 아,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대시보드에서 지금 총을 빼서 이제 뭐 자기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공격하러 그렇죠. 가거나 하는데 굉장히 흔한 장면인데요. 네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에 총을 보관할 경우나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트렁크에 놔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총에 지금 빈 그 매거진 탄창은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탄이 장전돼 있는 그러니까 이 탄창이 총에 같이 결합이 돼 있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이동을 할 때는 총과 실탄을 따로 보관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뭐 총기를 구입한다면 뭐 다른 보관 법이나 뭐 룰이 있나요? 그러니까 총을 구매를 하는 순간부터 치안 당국이나 여러 이제 당국한테 이제 그 관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을 구매하면은 경찰서에서 당신은 어떤 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트래킹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기를 지금 만일에 누군가 이렇게 판다라고 하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팔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을 또 다시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구입한 총이 만일에 분실됐다라고 하면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잊어버린 총이, 그러니까 분실된 총인데 이제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뭐 범죄에 연루된 총이 됐다면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다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바로 내가 용의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에 그 구입을 하셨고 아니면 지금도 갖고 계실 수 있는지 그런 레코드가 다 나와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 그 가족 그런 환경이나 어느 집에 사는지 그런 거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방금 셰리프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역시 총기 범죄에서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그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규제를 이처럼 강화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톡턴의 한 학교에서 그 AK-47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범인이 운동장에서 놀던 학생들에게 그 총으로 무차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부터 학교 경계선 안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 지역 총기 휴대 금지법이 제정됐고 이때 탄창도 10발로 제한을 뒀습니다. 근데 이 공격 무기 금지법으로 이 탄수가 10발로 규제가 되면서 이 총기사들은 또 지금 더 강력하고 더 두꺼운 총탄을 넣을 수 있는 구경에 이 총들을 또 생산하게 또 이르렀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고성능 총기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총기를 또 구매하고 이러면서 또 판매량이 급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네. 두 번째는 그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그 네바다주라든지 애리조나 이런 곳에서 지금 뭐 총기를 사오거나 아니면 뭐 탄창을 사오는 거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총기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주는 더 느슨하다고 보면은 그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뭐 네바다주에서 지금 캘리포니아는 총기의 이제 탄창이 10발이 맥스면은 다른 곳에서 한 15발, 뭐 20발 이런 탄창을 사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와서 탄창을 낀다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타주에서 그 총에 있는 같은 총에 가져올 수 있죠. 탄창을 가져서 끼면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지만 그런 거 옛날에 산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불법 총기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네, 뭐 저희가 가본 총기 판매 업소 이런 데를 통한 그 합법적인 구매가 아닌 그 소위 말해서 블랙마켓을 말하는데 뭐 타주나 아니면 남미 등에서 뭐 불법으로 유통되는 총들 있죠.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유통되는 총들인데 뭐 이게 얼마나 많은지조차도 아직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이제 실제로 갱 수사라든지 할 때 지금 총기들이 발견이 돼서 이 총기를 압수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상당수가 이 지하 시장에서 유통된 총이라고 합니다. 그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들인데 경찰은 이 총들이 아직도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갱 멤버이나 그런 사람이 많이 그걸 사지요. 근데 그게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총이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 레지스트리 안 돼 있어요. 저도 인터뷰에 나온 LAPD 내용처럼 건 바이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총기를 이제 반납을 하면 기프트 카드를 받는 프로그램을 저도 직접 봤는데요. 정말 대단한 뭐 이런 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또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총기 실제로 그 전미 총기 협회 그 NRA죠. 그 지금 캘리포니아 쪽 지역에서는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협회도 지금 캘리포니아 주는 거의 포기한 거죠. 그 이유는 총을 팔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너무 까다롭게 뭐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총기를 한번 생산한 이후에 다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캘리포니아 주에는 파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그래서 거의 지금 캘리포니아 주는 포기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총은 그 파이링 핀에 그 아주 조그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번호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총의 시리얼 넘버를. 그럼 총을 쏘면은 거기에 찍힐 거 아니에요. 껍질 보면 이게 누가 쐈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총기 회사에서 그걸 안 만들어요. 그걸 캘리포니아는 없어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지금 민주당이 꽤 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건 컨트롤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내리고 그다음에 AR-15 같은 거를 여기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못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벤박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캘리포니아 내에서 총기 강화 움직임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웨더비라는 캘리포니아 주 안에 유일하게 남은 총기 생산업체 75년을 역사를 자랑하는 생산업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내년에 와이오밍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주가 얼마나 총기 규제가 심한지 그리고 그쪽 다른 주는 총기 규제가 좀 느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판매율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 주에 있을 이유가 마땅히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캘리포니아 주가 총기 규제가 심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인들 3명 중 1명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한 이런 통계를 말하는 것인데 캘리포니아 주는 43위로 인구당 19.8%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그래도 꽤 됐습니다. 가지고 있네요. 네, 5명 중 1명 정도인데 뉴저지 이쪽 지역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쪽 지금 이쪽 뉴저지의 경우는 11.3%로 48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은 10.8%로 10명당 1명 정도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로 61%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명 중 2명 정도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통계 집계가 나왔고요. 그 또 캘리포니아와 인접한 이 네바다 16위입니다. 37.5%가 총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리조나의 경우는 32.8%로 25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총기 강화, 새로운 규정을 통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NRA 같은 총기 협회가 대대적으로 로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We demanded an honest system that was supposed to make sure good people can purchase firearms as quickly as possible, and every other prohibited person right at the point of sale, where they would be prosecuted for a federal felony.
네, 총기협회가 그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근거 이유로 수정헌법 2조를 들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 법도 아닌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를 규제할 수 없다라는 그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정헌법 2조 이 제정된 배경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이 만들어진 게 179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미국이 독립전쟁을 마치고 뭐 지금 새롭게 지금 독립을 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뭐 인디안이 뭐 오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이 내 땅을 침범하거나 내 가족을 뭐 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 차원이었죠 처음엔. 그러다 보니 민병대라든지 일반이 이 총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총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200년이 넘은 헌법 조항을 아직까지도 적용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면 결론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총기 규제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네, 각 지역 정부별로 이 정부 차원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의 경우를 보면은 59경 이 총알이 들어가는 이 총은 기존에 18세도 총기를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21세로 이제 상향 조정됐고요. 그다음에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등 각 주에서도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네네. 플로리다의 경우 이 더글라스 고교 총기 이 난사범이 18살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기 구매 나이를 18살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했고요. 뭐 뉴욕주의 경우는 지금 현행 총을 사기 위해서는 현행 신원 조회 기간이 3일이었는데 이제 10일로 늘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같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가정 폭력범들 언제든지 또 가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총이 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기 뭐 구매를 금지한다든지 다양한 규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내 총격 사건 여파에 따라서 이 정신병력이라든지 정신치료가 필요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상당 카운셀링들도 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unstable하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다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넘어가요. DOJ로. 그래서 DOJ 가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절대로 총을 사지 못하게 저희들이 보호를 합니다. 교내 총격 사건 얘기가 방금 나왔는데 그럼 학교 차원에서도 뭐 대책을 논의하고 있나요? 네, 한인 학생들도 많은 지역이죠. 그 ABC 통합교육구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이제 22개 학교 교장들과 교사진, 그다음에 셰리프, 그다음에 교육위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학교 비상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냐라는 것을 알리는 이런 세미나였는데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그 지금 진행하는 세미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표정도 밝고 뭐 보기 좋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무거운 분위기인 만큼 그 뭐 교장들과 아니면 뭐 교육진들은 이렇게 또 어떻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We provide as many tools that we can for all of our school leaders as well as the support staff that are ensuring safety of all of our students. 근데 이 설명회는 그냥 말로만 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이시겠지만 그 셰리프가 프레쉬를 들고 이렇게 플래시 장면은 뭡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교사가 학교에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대처해야 되거나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대처 상황인데 지금 프레쉬 라이트로 얼굴을 가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인이 시야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죠. 예, 얼굴에 지금 프레쉬를 보이면서 그 상태에 어떻게 공격을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폭력, 그러니까 이런 학교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일단 ABC 통합교육구를 봤을 때는 학교를 등교하는 입구가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빨리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고요. 뭐 당연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뭐 한 두세 곳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 CCTV도 이런 모니터들도 각 학교마다 이미 다 설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학교에 카메라 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캠퍼스가 클로즈드 캠퍼스죠.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프런트를 통해서 문 하나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 캘리포니아처럼 총기 규제를 다른 주에서도 똑같이 시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총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연방 의회 차원에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연방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정신건강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총기 난사범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총기 소지가 지금 자유로운 나라고 개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총이 얼마나 높은 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또한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이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있는 사람들을 좀 예방 차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그냥 지금 일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일로만 자기를 대하지 그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도 이 취재를 통해서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200년 전에 이 수정헌법,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총을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경찰 치안도 잘 돼 있고 한데 총이 있으면 내가 꼭 무슨 문제에서 꼭 다 벗어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200년 전에 이 논리를 핀다는 것도 그러다 보니 지금 찬반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이 구매 시스템, 총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좀 근본적인 변화, 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총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UN 마약범죄 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전 세계의 4.4%이지만 총기 소유는 전체의 42%에 달합니다. 역설적으로 미국 내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총기 판매율은 올라가는 기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와 교육, 총기 소지자들의 정신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 매체들이 하루에 쏟아내는 뉴스의 가지수는 평균 1000여 개. 유튜브에서 1분마다 올라오는 동영상은 300시간에 이릅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정보화 시대. 중복된 뉴스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세밀한 정보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존 뉴스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들. 미주 한인 시청자들만을 위한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 뉴스 에이전트 출발합니다. 아시안 최초의 LPGA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한국인 최장기간 세계 랭킹 1위. 박세리 키즈 1세대를 넘어 이제는 LPGA 여제로 올라선 박인비 선수.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그녀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난주 밴쿠버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를 과시한 박인비 선수를 뉴스 에이전트가 만났습니다. 골프와 결혼한 그녀의 인생, 그리고 성공기를 들어봅니다. 네,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 뉴스 에이전트. 오늘은 대한민국의 골프 영웅 박인비 선수를 모시고 이제 미국의 계획과 그 향후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밴쿠버 파운더스컵에서 그 19 언더파 269타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셨어요. 어떻게 소감이 좀 어떠세요? 원래 좀 기대를 안 하셨다가 굉장히 좀 좋은 아까 소감이 나왔다, 성적이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시죠? 네, 정말 올 시즌 두 번째 대회만에 우승을 해서 정말 시즌 굉장히 초반에 우승을 했는데 네, 너무 우선 시즌 출발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작년에 조금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는데 공백 기간 이후에 저도 제 자신이 또 어떻게 경기를 할까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고 의구심도 조금 있고 그랬는데 두 번째 대회만에 조금 경기를 잘 풀어나가서 조금 많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올 시즌 이제 시작이고 또 많은 대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남은 대회에서도 좀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회 비결이 좀 저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제가 사실 퍼터를 굉장히 안 바꾼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 대회에서 퍼터를 좀 체인지를 했거든요. 너무 말렛 스타일의 퍼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미스를 쳐도 잘 모르겠고 잘 친 퍼도 잘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퍼트를 바꿨는데 이번 주에 바꾼 퍼트가 정말 잘 적중을 해서 퍼트감이 조금 살아나는 데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네. LPGA 투어를 하시다 보면은 그 음식 같은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좀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이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니까요. 어떻게 좀 해소하고 계세요? 네, 미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외진 동네에 가면은 한국 식당이 없는데도 간혹가다 있는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곳에는 다 또 한국 식당이 있고 또 아니면 거기 교민분들이 또 한국 식당이 없을 때는 교민분들이 또 뭐 김밥도 싸다 주시고 집에서 또 음식도 해서 갖다 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정말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먹으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네. 그 골프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던 시기가 결혼과 동시에 좀 더 있었지 않겠는가 또 팬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좀 더 확고하게 더 골프 쪽으로 더 집중하게 되신 계기가 됐습니까? 네, 남편하고 다니면서 확실히 좀 골프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또 업그레이드 됐던 계기가 분명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 코치이다 보니까 좋은 스킬도 저한테 많이 전수를 해주고 그리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리고 또 제가 마음적으로도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다니는 게 저는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누군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먼 타지에서 그리고 맨날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이런 삶에서 네, 어딘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골프 이제 한인 팬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 타수를 좀 줄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골퍼들의 하나의 소원이잖아요. 희망이고.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제 골프에 임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연습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보다는 정말 올바른 스윙을 10분을 하는 게 그냥 올바르지 않은 스윙을 5시간,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코치를 만나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네, 좋은 코치를 만나셔서 올바른 스윙으로 10분을 연습하더라도 집중력 있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뭐 프로가 아니라면 사실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네, 물론 잘 쳐야 더 즐겁겠지만 네. 박인비 선수는 이날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에 들어선 스크린 골프 개장 기념 팬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밴쿠버 오프 파운더스컵 우승을 한 바로 다음 날이라 수많은 한인 골프 팬들이 박인비 선수를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최근 들어 스크린 골프 시스템은 LPGA가 공식 인증하고 선수들도 실내 훈련용으로 활용할 정도로 기술이 향상됐습니다. 박 선수는 이곳에서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원포인트 레슨을 지도해주며 한인 골프 팬들과 교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골프가 라운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젊은 층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이 골프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컨셉으로 1시간이든 뭐 어떻게 30분이든 잠시 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골프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스포츠바를 골프존 스포츠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린 골프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볼 수 없을 때는 안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도 보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아무래도 그냥 없이 치는 것보다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정확하기도 하고요. 네. 지난해 8월 달에 브리티시 오픈 하시다가 좀 허리 통증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좀 완치된 상태신가요? 네, 그 브리티시 오픈 하는 주에 제가 계단에서 넘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좀 원래 좀 안 좋았던 허리였었는데 좀 더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휴식기를 가졌었고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10월 달부터 또 이제 한국에서 대회를 했거든요. 2대회 정도. 근데 네, LPGA 대회는 8월 달이 마지막이었죠. 네. 지금 또 중요한 대회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그 대회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각오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경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동거리도 적고 그리고 또 익숙한 곳이다 보니까 네,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는 동네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에서 경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번 주 우승으로 비롯해서 더욱더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와서 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인 팬들도 아마 필드에 많이 가셔서 우리 박 선수 많이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좀 귀한 시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